스타트업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대인기피증의 존재감까지 제로인 자발적인 아싸이자 주인공 렉스. 렉스와 반대되는 상당히 눈에 띄는 외모와 뛰어난 사교성 그리고 실력까지 겸비한 직장 동료 조이. 그런 어느 날 렉스는 옆자리 조이의 노트북에서 보면 안 될 내용을 발견하고 마는데요. 그건 바로 구직 사이트. 렉스는 고민하다가 조이의 노트북 화면을 닫아놓는 것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봤구나, 그 화면. 결국 렉스와 조이는 단둘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 이직 스터디 할래요? 오늘은 웹툰 한 컷! 이직 로그는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매주 월요일 연재되고 있는 우시모 이하한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입체적인 캐릭터와 수려한 작화 그리고 작품에 녹아있는 현실적인 디테일이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현재는 월요일 웹툰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인기작인데요. 이직 로그에 나오는 조이와 에스더라는 두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두 명의 캐릭터를 가져왔냐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조이파 에스더파가 나뉘는지 그게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반전 매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표지사기예요. 솔직히 에스더는 진짜 표지사기였어, 아까 거는. 다들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얀데레는 아닌데 다 사연이 있어요. 각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어머, 알지 말아야 될 비밀을 알아버렸다, 모른 척 해야지 하고 도망가려다가 맨날 잡히거든요, 이렇게. 조이가 렉스라는 주인공한테 왜 주인공한테 이직 스터디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냐면은 자기한테 고백 안 할 것 같아서. 주인공 렉스 앞에서 그대로 그냥 노받고 직진으로 말해버립니다. 저한테 고백 안 할 것 같아서요. 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이한테 끌릴 이유가 많기는 하거든요. 안 끌리면은 뭐 진짜 안전남 초식남인 거고. 그래도 예쁘고 서로 꽁냥꽁냥 썸 타는 모습이 예쁩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선물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 책을 조이가 안에다가 쪽지를 넣어놓은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데 동구 씨는 어떠세요? 아니, 남성분들 이 행위 너무 플러팅 아닌가요? 손자까지 생각했다고? 아니, 저도 이거는 진짜 조이 씨 상당한데? 인기 많은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고백하지 않을 것 같은 남자라서 흔드는 건가요? 아니,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혹시 흔들리셨나요? 약간 떠보는 건가?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동구가 귀여운 게 몇 페이지에서 빠져나온 거지? 그냥 종이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게 몇 페이지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 세 컷이 저는 동구를 진짜 귀엽다라고 느꼈던 컷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장 어화 안에서 춤추고 계세요. 이미 사실 동구는 조이를 좀 좋아하는데 이미 벌써 댄싱 브레이크 피시고요. 근데 제가 맥스라는, 그러니까 동구라는 캐릭터한테 이입을 하게 됐던 순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직 로그를 보면서 몇 에피소드의 어떤 부분 같은 거를 거쳤을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몰입하고 있다는 거를 느낀 그 회차들이 있거든요. 이 지금 부서 내에 조이의 남자 버전? 아주 멋지고 훤칠한 남자 사원이 이제 복귀를 했어요. 조이랑 친해. 그리고 동기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맥스가 조금 기분이 언짢아진 거예요. 그래서 조이한테 은근슬쩍 계속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떠봤어. 그래서 조이도 떠봤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좀 솔직하게 말을 하거든요. 레오 엄청 좋은 사람이죠. 엄청 멋진 남자고 일도 잘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반대가 좋더라고요. 섬세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겉보단 내면이 단단한 그런 사람. 가령 동구씨 같은 사람? 이거는 진짜 거의 고백급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직 로그가 이 엄청난 플러팅을요. 나는 섬세한 게 아니라 걱정이 많은 거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건 딱히 내세울 게 없어서고 나의 내면도 그냥 그런 편이다. 겉과 내면이 다르지 않은 나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깨부숩니다. 자존감이 이렇게 낮아가지고요. 근데 이 멘트가 나랑 너무 공감되는 말인 거야. 저도 막 주변 사람들이 첫인상에 좀 다가가기 어려운 성격이고 좀 벽이 좀 있는 편이고 그 인상이 있단 말이죠.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 그렇게 좋게 포장해 주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동구라는 캐릭터가 너무 짠하고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메인 히로인은 일단은 조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 예쁜 거. 그 남성분들 거의 뭐 첫사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 아리따운 작화를 보면은 독자들은 이미 사랑에 빠졌다니깐. 하지만 이런 엄청난 정시를 두고 그의 대정마 에스더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작중에선 뭔가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으로 더 자주 나옵니다. 이 아무튼 서브 히로인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일단 에스더는 서브 히로인이에요. 근데 강렬합니다. 왜 강렬하냐면은 일단 처음 시작이 실현 현장을 목격을 하면서 오는데요. 아이고 도망쳤다고 자기는 생각했거든요, 동구가. 뭔가 슬픈 사연을 듣고 만 거죠. 조이 만나가지고 조이한테 영향을 받은 상태에 조금은 따뜻해진 스윗 동구가 현재 지금 에스더의 이 상황을 마주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에스더가 왜 퇴사를 해야 하지? 잘못한 건 그 나쁜 놈인데? 고민을 조금은 덜어줬어요. 그래서 그 뒤로 에스더랑 거의 짱친이 되거든요. 이게 왜 서브 히로인임에도 인기가 좋냐면은 이 서브 히로인인 에스더가 무려 단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던 주인공 맥스 그리고 동구의 찐 웃음을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얘 조이도 이렇게 웃게 한 적이 없거든요. 에스더파를 무한 생성하게 되는 중요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에스더의 베스트 컷은 이 웹툰 정말 좋다 라고 생각했던 사실 베스트 컷이 이거거든요. 슬픈 모습으로 만났잖아 에스더를. 지금 훌훌 털어내고 동구를 향해서 화이팅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컷이 그냥 비주얼적으로도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스토리적으로도 제일 둘 에피소드 되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은 그런 컷이란 말이에요. 너무 예뻐. 그리고 사실 외형적으로 제 취향은 에스더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사실 조이가 여우 같잖아요 되게. 막 누가 봐도 플러팅하고 근데 보다 보니까 그냥 팍스가 아니라 그냥 고양인데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팍스의 그 모먼트일까? 그냥 고양이 아닌가? 이거 컷에도 나오는데 이날 이제 맥스가 아파가지고 약간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걸어가는 컷인데 이제 조이가 매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막 사내연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이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낭만적이잖아요. 뭔가 천진무구한 모습이 좀 많달까? 그냥 팍스 계열이 아니야. 그냥 원래 그 사람의 천성 자체가 사람을 좀 많이 끌어당기는 되게 순수한 모먼트가 많아서 막 이렇게 고장나는 것도 되게 많고 거짓말도 은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고 은근 허당이야. 이직 스터디 같은 거 뭔가 들통날 것 같으면 바로 고장나고 아직도 조이가 사랑인지 우정인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직 로그가요. 대놓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진행 방식이 아니라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들이야. 주인공이 이제 커피를 못 마신단 말이죠. 그래서 맨날 디카페인 아니면은 캐모마일티 이런 거 마신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연재 기준 캐모마일로 그래서 댓글 보면은 심심찮게 보인다는 말이 뭐냐면은 클리셰가 아니라 클래식이다라고 매번 야 오늘 이 클리셰는 아주 그냥 어쩌고저쩌고한 클래식이네요. 약간 진짜 로코의 정석을 보는 느낌인데 근데 그림체 예쁘고 연출 잘하고 색감 예쁘고 가장 지금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표지사기 두 분 이렇게
이게 은근 표지 사기가 은근 많은 게 그 이분이 맥스 누나거든요. 이분도 완전 표지 사기를. 근데 이 누나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넌 절대 사내 연애 같은 거 하지 마라. 매번 이렇게 경고장을 날려주시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이 만날 때도 원래 동구한테는 막 팍팍팍팍 때리면서 에이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러는데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동구 친누나예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셔요 약간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맥스 누나의 러브 스토리도 나중에 나오면 너무너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맥스 누나 예뻐가지고 그냥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아요. 아니 설마 혹시 레오랑? 뭔가 나중에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 수상하잖아요. 캐리 열심히 하셨는데 아니 이 정도 작화의 캐릭터들이면은 이 서브 스토리가 무조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왜냐면 이 레오가 남자 조이 같은 느낌이다 이게 아니라 사실 제가 말씀은 따로 안 드렸지만은 이 레오라는 캐릭터도 캐릭터성이 좀 독특하거든요. 엄친아 계열이에요. 엄친아 계열이어서 성격이 좀 싸가지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고. 동구가 물어봤었어요. 막 이징이 더 좋은 데로 가실 수도 있지 않냐 레오 정도면은 아 자기는 이미 잘 세워져 있는 그런 회사보다는 기둥부터 다시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만드는 게 좀 더 재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단편적인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주변 인물들이 얘기하는 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면 하지 못할 법한 무슨 스케줄을 무슨 약간 그런 계열인 것 같았거든요. 철학이 있는 편. 근데 이거 진짜 나쁘지 않은데? 아니, 뭐 여기는 어차피 아직 뭐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뜬금없이 놓고 보니 맛있네. 동구 친누나니까 차 태워주다가 어쩌다가 그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동구 차 태워다 주고 그랬거든요. 물론 일 때문이었긴 했지만 뜬금이가 없네. 이징 로그 여러분은 어디 파를 지지하십니까? 정실이냐 서브의 반란이냐. 에스더는 패배 히로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아니야 몰라 에스더 행복하기만 하면 돼 솔직히. 정리를 하나 하자면은 주연뿐만 아니라 조연들 설정까지 톰톰해서 누구 하나 크게 밉지가 않다. 뭔가 공감 가거나 귀여운 설정들이 있다. 에스더가 좋긴 한데 진짜 그냥 에스더가 좋은 거라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그 쓰레기 같은 애 만나지 말고 행복하여라.